국정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뭐 자료 달라니까 이렇게 왔어요. 아까 우리 구대행한테 자료를 달라 했더니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사항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못 준다. 이게 검찰총장 대행 이렇게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답변하셨죠? 예. 응? 취지를 좀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 이거 못 준다 그러시면 지금 우리 여기 국정조사하는 사건이 다 재판 중인 사건 아닙니까? 이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안 미친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자료에 관해서는 그게 아니 자료에 대해서는 예. 뭐 답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그건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안 미친다고 봅니까? 제 첫날 기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혹시 뭐 보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자체가 지금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 풍경입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이 앞에 대장동 변호사 우리 존경하는 법무장관님, 예. 평안하시죠? 며칠 전에 장관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 행태에 대해서 정적 제거 수사에 적극 부역한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비판에 직면했다고 그랬습니다. 직면했다. 국민적인 측면. 그래서 물론 이제 윤석열 검찰을 편드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건 따끔하게 이제 뭐 견책이든 뭐 처벌이든 해야 되겠지만은 이 대한민국 국가형사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장관님으로서의 이 메시지로서는 좀 과해 보이는 면이 있다. 하여튼 간에 장관님께서는 우리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루는 7개 사건, 예를 들어서 서해 공무원 사건 아니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이 전부 다 정적 제거 수사로 보인다는 거죠. 그 국정조사 과정에 드러난 것처럼 어느 한 사건도 그야말로 깔끔하게 그야말로 특수수사의 전형처럼 외과 수사를 하듯이 깔끔하게 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한 사건조차도. 그게 이제 장관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건데 제가 며칠 동안에 국정원 자료를 열심히 열람했어요. 그래서 서해 공무원 사건은 정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국정원 스스로가 자진 월부로 판단할 수 없다. 그걸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김경 원장께서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한 거고 아까 뭐 저 영상이 나왔으면 윤 대통령이 이제 고발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고 또 대북 송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적 제거 수사라기보다는 저는 국기를 바로 세우고 또 파사 현장의 수사다. 이걸 되돌리려고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하고 맞춤형 특검을 하고 공소치소를 검찰 압박하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지우기를 위해서 부역하는 거다. 이거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의 헌정 질서 아니면 자유민주 공화정을 붕괴하는 거고 저는 우리 장관님 같이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의회주의자가 못 받을 것 같은 이런 생각. 정말로 예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지하에서 아마 통고할 것 같다는 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대한민국 법 체계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 이재명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와도 누구도 대한민국 법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최근에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이 정말로 국정조사 특검 필요한 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다. 항소 포기해서 24명의 검사가 4년 동안 해서 1심 판결으로 추징금을 7,886년 했는데 473억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면 항소를 해야죠. 그런데 수뇌부가 당연히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부 감찰을 해야 되고 더더욱이 내부 감찰을 못했다면 국정조사 특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자연적인 도출이 됩니다. 저도 송경원 지검장의 얘기를 하는데 장관님께서 지금까지 내부 감찰 안 하셨죠? 그러면 국정조사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송경호 검사장은 제가 생각하는 입이 10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당사자입니다. 역대 존경하는 윤석열 의원님 역대 어느 정권이 승리한 대통령이 직접 지시까지 하면서 전 정권 패배한 야당 뒤주자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수사한 예가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겁니다. 전무후무한 겁니다. 송경호 검사장이 주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련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 있게 한 게 굉장히 책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고 성남 FC 같은 경우도 지금 수백 명 지금 검찰 증인을 신청했는데 증거가 명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그 정리하시죠. 파사 현정을 위해 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그러한 국민적 불신 때문에 도저히 검찰이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검찰 개혁의 어떤 노력들이 있는 거고요. 저희 역시 제가 물론 뭐 민주당 출신의 장관이지만 가능한 최대한 중립과 또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분명합니다. 예, 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네.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당사자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조작 기소, 조작 수사의 당사자였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재창영을 실장님으로 바꾼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예,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천시병 이건태 의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미준 지청장이 김동희 전 차장검사하고 공모해서 문지석 부장검사를 패싱한 이 패싱 쿠팡 사건, 결국 어미준 지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지금 사안이 발견됐어요.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장 정용환 검사가 모르게 어미준 강백신 검사가 사건 기록을 입수 검토해서 송경호 지검장한테 보고했습니다. 정용환 수사팀장이 패싱된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법리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제가 어미준 강백신 증인한테 그 기록 누구로부터 받았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숨기고 있습니다. 이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 페이지. 정재창의 공갈 혐의가 지난번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수가 60억입니다. 근데 이걸 영장을 강백신 부장이 기각했는데 기각 사유가 이거예요. 중앙지검 수사 내용과 종합 검토해야 된다. 아니, 대장동 사건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60억 공갈 기수를 영장 기각합니까? 두 번째, 유동규 뇌물수수 고발 사건이 새로 접수됐는데 기록을 안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공소유지 등 직무수행에 곤란함을 들어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정재창이나 유동규의 진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기록을 못 주겠다는 얘기가 여기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0억 공갈 기수에 30억 미수면이요.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대범죄입니다. 다음. 양형 기준을 보면 50억 이상은 기본이 5년에서 9년입니다. 기본이 5년에서 9년인 사건을 어떻게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까? 다음. 그리고 정민용을 35억 뇌물수수로 기소했거든요. 근데 그 공소사실에 보면 이 정민용이 부정행위를 실행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는데 유동규는 뭐라고 그 공소사실에 기재가 되어 있냐면 부정행위를 실행할 정민용을 고의적으로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정민용과 공범인 게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정민용은 35억으로 기소하고 정민용으로부터 11억 8천을 받아간 유동규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명백히 직무유기잖아요. 그래서 장관님, 유동규 명백히 조작 기소하려고 봐준 겁니다. 유동규의 진술을 유지하려고. 철저히 감찰이든 수사이든 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윤목 감찰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검사가 그 권한을 갖다 남용해갖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표적 수사하고 이런 행태는 근절돼야 됩니다. 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어쨌든 뭐 지금 특검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저 종합해갖고 저희 대책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경원 의원님, 네, 제 차례죠. 네. 네, 나경원 의원님 차례예요. 저는 오늘 국정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뭐 자료 달라니까 이렇게 왔어요. 아까 우리 구대행한테 자료를 달라 했더니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사항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못 준다. 이게 검찰총장 대행 이렇게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답변하셨죠? 예. 음? 취지를 이게요? 좀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 이거 못 준다 그러시면 지금 우리 여기 국정조사하는 사건이 다 재판 중인 사건 아닙니까? 이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안 미친다고 보십니까? 아, 우선 그 자료에 관해서는 그게 아니 자료에 대해서는 예. 뭐 답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그건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까? 안 미친다고 봅니까? 제 첫날 기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혹시 뭐 보도 통해서 보셨겠지만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수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자체가 지금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 풍경입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이 앞에 대장동 변호사님 우리 두 분 의원님, 이건태 김동아 의원님 앉아 계시고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인 이찬진 금감원장 여기 나와 계시고 그리고서는 지금 뭐 잘못됐으니까 압수수색해서 서류를 가져와라. 이거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기록될 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법정에 가서 하고 여기서 정성호 장관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잘못됐고 과한 수사라면요. 재심 증거로 해서 재심 증거 발견했다고 하시고 뭐 발견된 거 많잖아요. 재심 청구를 하십시오. 국정조사에서 특검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한번 우리 이 2차 수사팀이 뭐 무리하게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아까도 보니까 뭐 김성태 증인 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재명 정확하게 대통령의 들어오게 된 뒤에 있어서. 계기는 이쪽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검사가. 이제 직접 온 게 아니라 제 친한 선배가 나하고 연수원 동기야. 그래서 그 형을 통해서 너 집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그 법정에 나와서 한 것처럼 형, 그다음에 김만배, 최윤길 플러스 공무원 한 명 정도만 구속시키고 정리를 할 거니 들어와서 도와줘라. 비행기를 타는 날 거기다 전화를 했지. 일주일 열흘 전에 나한테 전화. 자, 나 이 소개해준 내용이 변호사한테 뭐냐? 전화를 했더니 그 변호사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다만 풀어주겠다. 자, 이게 뭐냐? 일기 수사팀이 한 얘기입니다. 일기 수사팀. 지금 저 민주당에서 계속하는 거는 일기 수사팀이 한 문재인 정권의 일기 수사팀에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기 수사팀이 수사를 조작했다가 아니라 일기 수사팀부터 이렇게 사인 타겟 가이드라인을 한 겁니다. 저는 제가 칠게 많은데 오늘 이걸로 끝났는데요. 이따가 또 시간 주시면 또 네, 네. 아니 그동안 좀 일찍 드시지 그랬어요. 자, 다음입니다.